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한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당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한 광해군 집권 8년이 되던 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점 난폭해져 가던 왕 광해는 도승지 허균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협에 노출될 대역을 찾을 것을 지시합니다. 영화 광해는 광해군이 조선을 다스릴 시기에 승정원 일기에서 지어진 15일간의 빈 시간 사이에 광해군으로 위장한 대역이 조선을 다스리는 것에 설정을 둔 창작이 가미된 역사 영화입니다. 수많은 명장면과 명대사를 탄생시키기도 했던 이 영화는 코믹과 감동, 스토리와 연출 등 다방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영화입니다. 팩션 영화이기는 하지만 실제 존재했던 왕과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본따 만들어진 캐릭터들과 역사 배경들을 미루어 본다면 이 영화의 고증과 실제 역사와 영화의 차이점에 무관심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영화 광해는 실제 광해군 시절의 역사와 얼마나 달랐을까요? 극중 역사적 설정에 대한 분석과 당시의 시대상, 더 나아가서는 실존 인물에 대한 분석까지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영상 내용에 대해 오류가 있거나 피드백 해주실 사항이 있으신 분들의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2012년 약 1200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수많은 영화 관련 시상식에서 타이틀을 거머쥔 사극대작 광해에 대한 실화와 영화 비교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선의 입에서 영화 내내 언급되는 대동법과 호패법인데요. 먼저 대동법은 조선 중기 이후 백성들이 나라에 바치는 세금, 즉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일종의 납세제도입니다.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백성들이 지역 토산물들을 나라에 내야 했던 공물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 포함되어 있었고, 중간 관리책 정도에서 공물을 대납하고 높은 고리로 이익을 챙기는 박납의 폐단이 심해지자 광해군 즉위년에 이르러 이원익 등의 주도에 따라 경기 지역에서 처음 실시된 정책이 바로 이 대동법인데요. 광해군 즉위 1년이 되던 해 시행되었던 실제 사료와는 달리 영화 속에서는 광해군 즉위 8년이라는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대동법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영화 속 배경이라면 이미 대동법은 시행된 이유이며 대동법의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장면은 실제 역사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호패법입니다. 호패법은 조선 태종 때 처음 실시된 제도로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에게 호패를 가지고 다니게 했던 일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편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호구 파악과 유민 방지, 신분 질서의 확립과 향촌의 안정 유지 등을 통한 당시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인 호패법은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시행되고 폐지되기를 반복한 제도였으며, 광해군이 나라를 다스릴 시절에 호패법이 시행된 시기는 광해군 즉위 2년째였던 1610년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대동법과 함께 호패법도 마찬가지로 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의 첨예한 대립관계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영화 속 배경이 광해군 8년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광해군 즉위 2년에 시행되었던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서인 세력들의 밀정으로 왕에게 몰래 마약을 먹여 혼수 상태에 빠뜨리는 짓을 하고 나중에 가서는 같은 편 인물들에게 암살당하는 인물인 안상궁이 나옵니다. 영화 광해 속 안상궁 캐릭터는 당시 실존 인물이었던 김계시를 모티브로 한 가공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김계시라는 인물은 조선 중기였던 선조와 광해군 때의 유명한 궁녀입니다. 간단한 그녀의 생애를 보면 가난한 천민의 딸이었지만 선조 때 광해군의 궁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세월을 광해군의 곁에서 함께 보내다 광해군이 왕이 되자 김계시는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덕택에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던 이이첨과 상벽을 이룰 정도로 권력을 휘둘렀다고 전해지는데요. 권력을 잡고 난 이후 김계시는 관직을 돈을 받고 파는 매간매직을 일삼는 등 여러가지 비리를 저질렀으며 광해군 15년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반정군에 잡혀 참수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영화의 시점이 인조반정 이전인 듯하니 김계시가 모티브였을지는 몰라도 진짜 김계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김계시라는 실존 인물은 수많은 대중매체에서 다루어졌는데요. 1995년에 방영한 KBS 드라마 서궁에서는 이영애 배우가 김계시 역을 맡아서 악녀의 포스를 마음껏 발산했으며, 2012년 김계시를 연상케 하는 영화 광해에 이어 2013년에 연재되기 시작한 소설 광해의 연인에서도 진짜 김계시가 등장하는 등 등장하는 작품마다 나름의 아우라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영화 광해에서는 메인 빌런이라면 메인 빌런일 수도 있는
박충서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영화 속 광해군과 정면으로 배치된 인물이고 왕의 정책에 서슴없이 간언하기도 하며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세력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 속 박충서라는 캐릭터는 당시 실존 인물이었던 박응서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조 말년부터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 간의 암투가 심각했습니다.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급기야 대북파가 집권하게 되죠. 2013년 대북파가 영창대군 및 소북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옥사였던 개축 옥사도 중 영창대군을 왕위에 옹립하려 했던 영모에 연루된 자가 바로 이 박응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세력이었던 대북파의 반대 세력이었다는 점과 영창대군을 내세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착안해 극중 박충서라는 인물을 가공해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담으로 자세한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개축 옥사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대북파가 반대 세력인 소북파를 견제하기 위한 벌인 일로 역사적 사료에 따르면 박응서라는 인물은 대북파의 계략에 의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자였습니다. 극중 왕의 처남으로 나오는 유정호라는 인물은 영모를 꾸민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영화상에서 연출되는 분위기로는 왕의 반대 세력의 모함과 왕권 견제로 왕의 처남을 이용하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실제 왕의 처남이었던 유희분이라는 인물은 광해군이 왕위에 즉위하자 여러 요직에 나섰으며 왕의 반대 세력이었던 소북파의 요주의 인물들을 탄핵해 숙청하는 등 광해군에게 톡톡한 공을 세웠으며 정권을 좌지우지하며 대사관, 도승지 및 이조, 병조, 형조의 참판 등을 두루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광해군의 계모였던 임목대비 폐위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으며 인조반정 이후 반정 세력들에 의해 차명을 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료상 반대 세력이었던 소북파들에게 견제 아닌 견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영화에서처럼 직접적으로 반대 세력의 모함에 의해 궁지에 몰리거나 국문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실제 역사 속 모티브였던 인물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전의 작가로도 잘 알려진 허균은 이 영화 속에서 왕의 최측근인 도승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균은 1809년 광해군 즉위 때부터 형조참의, 천추사, 좌참찬 등 수많은 요직을 두루 섭렵한 인물인데요. 허균은 자유분방한 삶과 파격적인 학문을 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으며 굴곡 있는 삶을 살았던 정치인이자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사상가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도승지는 조선의 정삼품 당상관직으로 도령으로도 불리웠습니다. 승정원의 우두머리 관직이며 국왕의 자문역을 맡은 이방이라는 직무와 홍문관 직제학, 상서원의 정을 겸직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쉽게 말해 조선시대의 승정원의 6승지 중 수석승지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으로 비교해본다면 각 비서기관을 총괄하는 비서실장 정도로 생각한다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 내용과는 달리 허균이라는 인물은 실제 도승지라는 관직을 맡은 적이 없고 왕의 측근에서 여러 요직을 섭렵하다가 1618년 기준격과 이첨 등 당대 문신들의 모함을 받아 차명을 당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광해군과 중전 사이에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연출되었는데요. 이 영화 속 배경인 약 1616년도라면 실제 광해군의 자녀로 알려진 이지라는 세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약 18살 정도의 왕세자입니다. 이러한 실제 역사와는 달리 영화에선 중전과 왕 두 사람의 불화라는 가상 역사적 전개로 인해 자녀가 없다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주겸 때문에 운수저의 색깔이 변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영화 속에서 말하는 주겸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처음 발명되었으며 1971년 11월에 연재되었던 대한화보에 최초로 주겸 제조법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극중 유승용 배우가 쓰고 있는 이 사무뿔의 형태는 조선 초중기의 형태인 사무뿔입니다. 하단으로 쳐진 이 사무뿔은 조선 초중기의 형태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중기 후기 시대에 따라 사무뿔의 형태가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로 볼 수 있는 영화 속 배경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소소한 고증 오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 속에서 왕의 대역을 맡은 하선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했는데요. 한간에는 실제 하선이라는 자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영화 속 내용처럼 천민 출신이 아니라 선비 출신의 하선이라는 실존 인물이 기록에 존재한다고는 하나 확인할 길이 없어 이 부분은 패스. 영화 광해가 개봉하기 한 달 전 비슷한 내용을 다룬 나는 왕이로 쏘이다가 개봉되어 우연치 않게 두 영화가 당시에 비교되기도 했는데요. 재밌는 점은 실제 광해 왕이 된 남자의 기획 당시
원 제목은 나는 조선의 왕이다 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개봉한 영화의 제목을 의식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지금의 광해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코미디를 전면에 내세웠던 나는 왕이로소이다 보다 오히려 광해가 더 웃기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이병헌 배우의 첫 사극 작품입니다. 또한 본 영화는 이병헌 배우가 출연한 작품 중 놈놈놈을 제치고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볐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시대적 배경이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같은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허균 역으로 나온 유승용 배우가 이 드라마에서 허균 역으로 특별 출연했던 것을 아시나요? 또한 유승용 배우는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 시대가 연결되는 영화들에 전부 다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을 다루었던 명량에서는 구루지마 역할을, 1600년대 광해군을 다룬 영화 광해에서는 허균 역을, 1636년 병자호란을 다룬 최종병기 활에서는 주신타 역을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첫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당시 CJ 엔터테인먼트 기획팀 인턴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합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한 명의 광해, 왕과 똑 닮은 자로 하여금 왕의 대역을 맡겨 왕보다 나라를 더 잘 다스린다는 설정은 1200만이 넘는 관객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내 나라 내 국민이 백갑절은 더 소중하다는 영화 속 하선의 명대사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화와 영화 비교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직접 비교하기 귀찮으시거나 꼭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영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심한 정치적 비난 글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댓글창이 유익한 정보와 생산적인 글들이 즐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속 오류를 발견하신 분 또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늦어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